그래서 오늘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75회차 시험 보고 온 후기를 조금 풀어볼까 해요. 일단 저는 공부할 때 요거로 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나요? 그냥 그 최태성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무료로 강의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한국사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유명한 걸로 찾아서 들었습니다. 쿠팡에서 교재 샀고요. 공부는 한 달 정도 했어요. 한 달 정도 했고 완전히 노베이스는 아닌 게요. 어쨌든 저도 수능 한국사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10년 전에 한국사 시험이 개정되기 전에 1급을 한번 땄어요. 10년도 더 됐나? 근데 뭐 사실상 이제 아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했다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최태성 선생님이 한 달 전, 3주 전, 2주 전, 1주 전 전야제 하는 라이브 방송 뭐 챙겨보고, 교재도 그냥 이거 세트로 오는 교재만 풀었어요. 이렇게 개념 정리되어 있는 상권, 하권, 기출 500제 기출문제 있는 거 이렇게 풀고, 나머지는 이제 노트 정리랑 오답 체크 위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때요? 봐봐. 짠! 요런 느낌으로. 기가 막히죠? 짠짠짠짠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시험을 보고 왔고요. 이것도 보여줄까? 이거는 이제 제가 모의고사 풀면서 틀렸던 문제들 그냥 오답 노트 쓴 건데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한능검이 이번 시험이 좀 쉬울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어요. 솔직히 뭐 나는 운이 좋았던 거지. 왜냐하면 74회 지지난달에 있었던 74회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풀어봤거든. 근데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 그게 역대급으로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도 풀어봤을 때 모의고사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맞을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다른 모의고사 풀 때도 제가 63회 거부터 쭉 풀었거든요. 10개를. 근데 그 중에서 80점 넘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1등급이 뜬 시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보러 갔는데 시험지를 이제 딱 펼쳤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핸드폰 사진 찍은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한국사를 가르칠 만한 실력이 안 되고요. 그냥 철저하게 제가 느꼈던 거 위주로 오늘 좀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한국사 시험에서 제가 들은 겁니다. 저도 배운 거예요. 1번은 무조건 선사시대고요. 2번부터 18번 언저리까지인가가 삼국시대, 8번부터 또 열몇 문제가 고려, 그 이후로 조선, 이렇게 시대별로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한국사는 내가 모르겠다, 문제를 모르겠다, 그러면 대충 문제 번호 보고 이게 어떤 시대겠거니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1번 이거는 그냥 거의 뭐 공부를 했다면 알 수 있는 거였죠. 부여 송국리, 이거 비파형 동건 반달돌 칼은 청동기니까 청동기여서 고인돌 축조 바로 골랐고요. 저는 전야제 힘을 엄청 많이 얻었습니다. 최태성 선생님이 전야제라고 해서 시험 전날에 진짜 이건 나오겠다 싶은 것들을 쫙 집어서 2시간짜리 강의를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계속 볼까요? 자, 준왕이랑 왕검성 나왔죠. 이거는 뭡니까? 이건 이제 그거죠. 고조선이 나뉘는 시기가 있습니다. 위만을 기점으로 앞쪽은 단군조선이고 뒤쪽은 위만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왕검성이 고조선의 뭐 마지막 수도에서 패배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또 준왕은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시죠. 그래서 이제 위만이 왕위를 찬탈하였다, 위만조선의 시작을 알렸다. 그래서 2번 넘어갔고요.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쉽게 갔습니다. 요거 신라의 왕관이죠. 저는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그 옛날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주인공 배우님이 누구셨죠? 어쨌든 선덕여왕에서 주인공 선덕여왕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왕관을 차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와, 신라 거다 라는 인식이 나한테 엄청 박혀 있었어. 그래서 바로 그냥 신라 해가지고 천마총이죠. 요거는 발해 석등 같고요. 요거 백제 거. 금동년과 7년명 열애 입상, 이게 고구려 거죠? 고구려 거로 알고 있고, 이거는 뭐야 이거? 발해인가요? 나 모르겠어요 이건. 근데 어쨌든 아는 게 확실히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 풀고 넘어간 거죠. 그리고 자, 이거는요 고령 하나 보고 풀었습니다. 고령 하나 보고 풀어서 고령은 대가야죠. 그러면 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니까, 사실 대가야는 내가 공부할 때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법흥왕 때 금강과의 멸망, 진흥왕 때 대가의 멸망, 이것만 알았기 때문에 4번도 뭐 어렵지 않게 풀었고요. 바로 5번으로 갑니다. 자,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인데요. 여기 욕살 철역은지 이 말 있죠? 욕살 철역은지, 이거 뭡니까? 이거 고구려잖아요. 그래서 수도에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거 내기억상으로는 신라였거든요. 신라고 건원중부, 요거는 고려 성종 때죠. 성종 때고, 솔빈부의 말, 이거 발해 아닌가요?
발해고 이거 좌관대식기 이거는 솔직히 내가 공부할 때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라는 말이 고구려에 너무 확실한 답이다 보니까 5번, 2번 했고요. 자, 해공왕이 피살되었고 진골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일어났다. 이거 뭐죠? 신라 말기 상황이죠. 신라 말기 상황에 호족이 성장하면서 장보고가 뭐 왕위 쟁탈전에 참여하고 어쩌고저쩌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때 호족 성장 여기 써놨죠. 필기하면서 해가지고 호족 성장해서 김음돌에 나는 신라의 왕권 강화가 있었던 신문왕 때죠. 신라 기준으로 볼 때 왕권이 강화된 계기는 김음돌의 날, 김음돌의 난, 왕권이 약화된 건 김헌창의 난이라고 배웠습니다. 만적이 개경에서 봉기를 도모하였다. 이거 무신정권 때죠. 만적의 난, 망이망소이의 난, 효심의 난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했고, 관료전 지급 요거는 신문왕 때죠. 2차돈 순교 요거는 그거고요. 신라 버풍왕 때인가 진흥왕 때인가요? 버풍왕 때인가요? 2차돈의 순교, 2차돈의 목을 갈랐더니 뭐 여기서 하얀 피가 나왔다. 근데 어쨌든 김음돌의 난이랑 김원창이 이렇게 동시에 나왔으니까 어쨌든 신라 말기니까 김원창이겠거니 해서 요것도 정답 맞췄고요. 자, 요거 그거죠? 자, 천리장성을 쌓았다는데 당나라와 수병사 이거는 이제 고구려가 세운 천리장성이잖아요. 천리장성은 고려의 천리장성과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있는데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만주 지역에 있는 거고 고려의 천리장성은 국내에 있는 거. 해서 천리장성 하면 저는 그냥 연개소문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천리장성을 쌓고 자기가 모든 실권을 가져갔는데 신라의 김춘추가 나중에 백제의 침입이었나요? 백제의 침입을 막으려고 고구려의 연개소문을 찾아갔는데 연개소문이 NOPE 해서 맞나요? 연개소문이 NOPE 한 다음에 당나라한테 가서 나당연합 결성해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통일신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 해서 정답 했고요. 요거는 너무 쉬운 문제죠. 인한, 대응, 건응 요거 발해에 대한 설명이었고 예, 여기 순서대로 무왕, 문왕, 선왕이잖아요. 저 발해 주자감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자 공주 익산 여기 부여잖아요. 부여 정림사주 5층 석탑. 그래서 부여는 뭡니까? 백제 수도 순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성, 웅진, 사비, 익산 순으로 보다가 부여니까 부여는 성왕, 사비는 웅진 때는 이제 무령왕릉 뭐 이런 거 하면 되고 계로왕이 죽어가지고 웅진으로 천도한 거죠. 근데 뭐 사비는 성왕이니까 성왕 바로 갔고요. 그래서 9번까지는 솔직히 이번 시험 괜찮은데 싶었어요. 이 시험이 25번 그 정도 절반 지점까지는 이번에도 괜찮았어 나름. 자 다음 이건 그거죠. 견훤이 신라의 수도의 포석정에서 경혜왕을 살해를 했고요. 후백제를 건국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고창군을 포위했다. 자, 고창군 포위했다 뭡니까? 고창전투. 태조왕건이 견훤을 상대로 계속 지다가 고창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사실 제 기억이에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지 역사적 사실은 솔직히 나도 정확하지가 않아. 잘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이렇게 해서 맞췄으니까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견훤이 고창군을 포위했을 때 뭐 이건 고창전투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견훤이 신라의 수도로 들어갔다. 이건 이제 후백제의 건국이니까 후백제가 건국되고 나서 이후에 삼국을 고려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보자 하니 공산전투가 있었고 고창전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신라가 멸망을 했고 1, 2천 전투에서 고려가 완전한 삼국 통일을 이뤘다 인데 고창전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앞에 나오는 공산전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공산전투 키워드에서 맞췄습니다. 다음 여기 12목 나와있죠. 12목은 고려의 성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종이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고 해동통보 권원중보 발행하고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런 거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여기 최승로의 시무 28조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바로 했습니다. 이 위쪽에서 기억나는 건 이제 광덕중풍, 요거 광종, 신돈, 공민왕, 요것도 볼까요? 자, 삼별초 나왔죠? 삼별초는 그냥 고려의 몽골 항쟁 해서 몽골에 대한 그걸 했으면 됐던 거고 팔만대장경 이게 다른 말로 제조대장경인데 처음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 때 만들었다가 불탔고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간행했다고요. 그리고 여기 최충 나왔죠. 최충 뭡니까? 고려시대의 미친 일타강사. 그래서 고려시대 때 과거제가 생기고 난 이후로 사교육이 엄청 막 성행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거의 지금 대성학원에 해당하는 최충의 구제학당이 열렸고요. 그리고 그 구제학당이 포함되어 있는 약간 강남 8학군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를 이제 사학 12도 라고 불렀는데 고려에서는 이 사학보다 관학을
을 진흥하기 위해서 양헌고라는 장학금 기관을 두고 7제였나요?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관학 진흥책을 펼쳤다. 그래서 어쨌든 최충의 구제학당 마쳤고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까지 공부를 공부하면 쉬워요.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모르는 건데 나도 몰랐고. 서경 나왔죠? 서경 뭡니까 서경?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겠죠? 그러면 이 시기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 어떻게 봐야 되냐? 이자겸이 있었습니다. 이자겸이 있었는데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요.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왕권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 저항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서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묘청이라는 승려가 그거였죠.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왕권 강화하려면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라는 양반이랑 이자겸이라는 양반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해서 묘청을 갖다가 싸그리 그냥 그거 해버리고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고 그 와중에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방 정중부라는 무신 양반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무신정변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이의민이나 아니면 뭐 저기 최충원, 최우 요런 양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자겸의 난이랑 무신정변 사이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다라는 흐름 알아뒀으면은 이것도 뭐 나쁘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자, 이거 봅시다. 홍건적의 침입은 언제 있었죠? 고려 후기에 있었죠? 고려 초기부터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순서로 주주주죽 쳐들어왔는데 고려 말기에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면서 뭔가 사회가 이거 되니까는 뭐 최영 장군, 머시기 장군 해가지고 이성계 위화도 회군까지 해서 과전법 조선 건국까지 가는 거였는데 이 이후에 전개된 역사적 사실이니까 사실 이 중에서 가장 늦게 한 거 고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안 보더라도 얘네 중에서 가장 늦게 한 거 고르면 되잖아. 김삼이의 난 이거 무신정변 때고, 강감찬 귀주대첩, 쌍기 광종, 최충원 교정도감 이거 무신정권 때고, 그럼 결국에 남은 거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맞췄습니다. 다음 해동통보 고려 숙종 때죠. 고려 숙종 때니까 고려의 경제 모습을 나타내는 걸 거고, 그럼 병난도 맞죠. 신라에 청해진이 있었고 고려엔 병난도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뭐 보면 여기 신라 당백전 조선 때고, 개해약조 요거 세종 때고, 금난정권 폐지고 정조 때고. 자, 고려의 과학기술. 자, 이것도 너무 쉽죠. 직지심체유절 요거는 이제 뭐 주는 문제였고 넘어가죠. 이것도 주는 문제였죠. 이거 고려의 불탑은 항상 못생겼다. 논산에 있는 관촉사 미륵사지, 어쨌든 이게 고려 불탑인데요. 이게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인가 그렇고, 이거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이거 발해 영광탑이고 분황사 모전 석탑이고, 요것도 신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탑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이 탑 1번 탑이 신라탑인데요. 이게 탑이 무너져 내려서 일제강점기 때 복원을 잘못하는 바람에 시멘트인가 콘크리트를 발라놨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건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 쌍둥이 석탑이 하나가 있는 게 우리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었나요? 그거죠. 다음 정도전 나왔고요. 이방석 왔습니다. 이방석은 이방원의 형제죠. 그럼 당연히 왕자엔 아닐 거고. 그리고 이게 이거예요. 만약에 이 선지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이거 고려 끝났잖아요. 고려 요거로 끝났잖아. 그러면 이건 그냥 당연히 조선 초기인 거지. 그렇잖아. 그럼 조선 초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냐? 그럼 조선 초기 왕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이거 세조 아닌가요? 세조를 기억하고. 사림과 동리 서인으로 나뉘게 된 계기를 파악한다. 이거 붕당 정치고. 폐모살제도 인조, 이거 어쨌든 반정이면은 중중반정 아니면 인조반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조선 초기는 아닐 거 아니야.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는 사건을 알아본다. 이거는 아마 환국일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왕자엔 아니겠지. 다음, 이거는 제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조선 초기 문제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찰기구, 조선 초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감찰기구가 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니, 일단 있는 단체를 제가 다 생각을 했어요. 자, 승정원 있었고, 의금부 있었고,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 중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었는데, 승정원은 비서기관인 걸로 알고 있고, 의금부는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 중에서 하나일 건데, 여기 보니까 여기 대사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감찰이니까 사헌부, 사관원 중에 하나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있었던 거지. 사헌부가 감찰기구고 사관원이 간쟁기구다라는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골랐고요. 맞췄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그거죠.
조선 초기에 이게 어느 나라였지? 여진 침입인가요? 어쨌든 조선 초기에 위쪽에서 침입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조선 초기 위쪽에서 침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았냐라는 문제인데요. 변경이니까. 변경은 이제 이쪽 국가 경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 뭐가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 세종의 사군육진 전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 지방에 대한 회유책 강경책이 있었는데 강경책으로 사군육진을 개척을 했어가지고 김종서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했다 라는 게 기억이 나서 이것도 맞췄습니다. 나이스. 다음, 자 이거는 조광조 김효사화 때죠. 김효사화 때고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몰랐어요. 이 지문을 내가 양재를 어디서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김효사화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가나 시계 사이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김효사화랑 최대한 가깝게 붙어있는 사건을 고르면 이건 맞는 답이잖아요. 그래서 예송 아닐 거고 외척 권력 간의 다툼으로 유님이 되었다. 이거 외척 간의 다툼 을사사화잖아요. 그래서 무갑기을 해서 을사사화니까 당연히 답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정철이 유배되었다. 이거 뭐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이거 환국되고 패비윤 씨 사사 사건 이거는 그거죠. 갑자사화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골랐고요. 3점짜리인데 이거는 그래도 이 김효사화가 있어서 나름 괜찮게 풀었던 것 같아요. 다음 척화론 그리고 인조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효종은 뭔 치욕이겠어요? 당연히 인조의 치욕이라고는 뭐 하나밖에 없죠. 삼전도의 굴욕밖에 없을 거고 그럼 병자호란일 거고 그럼 병자호란에서는 내가 기억했던 게 내가 정묘호란이랑 병자호란이 헷갈려가지고 그걸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정묘호란일 거니까 병자호란 쪽을 외웠는데 김준용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요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쉽게 풀었고요. 2인좌의 난 이거 영조죠. 2인좌의 난으로 영조가 2인좌의 난이 뭐였냐면 영조의 바로 앞에 경종이 게장 먹고 돌아가셨잖아요. 뭐 게장과 곶감을 먹다가 뭐 돌아가셨는데 그거 가지고 뭐 영조가 암살을 했다니 뭐니 해서 일어난 난이 2인좌의 난이었고 그럼 영조하면 당연히 생각나는 거 근역법 아니면 탕평책밖에 없어서 바로 탕평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다음 장룡령 정조고요. 정조는 조선 후기고요. 조선 후기의 문화는 서민 문화여서 바로 춘향전 골랐고요. 슛! 자 경제시기 이거 그냥 문제 볼 필요도 없었어 솔직히. 그냥 이건 조선 후기 경제잖아. 문제 순서상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내가 감히 뭐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풀면 쉬워요. 그래서 뭐 모내기법, 이항법 이런 거 다 조선 후기였으니까 근데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였으니까 연포의 외관 뭐 세종 개해약조 때 삼포가 개항되면서 교역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조선 전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상평통보 당연히 조선 후기일 거고 공인 광해군 때 대동법으로 등장했고 송상만상 조선 후기 상인들이죠. 덕대가 광산 경영한 거 이것도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주요 인물이자 누구의 장인인 김조순인데 저 솔직히 이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조순이 누구 장인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김조순은 순조의 장인이시네요. 순조의 장인이신데 이게 어쨌든 안동김 씨가 사실 제가 안동김 씨입니다. 제가 안동김 씨여서요. 이 세도 정치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도 정치 때 뭐가 있었습니까? 삼정의 문란이 있었죠. 삼정의 문란은 박납의 패단 뭐였지? 어쨌든 삼정의 문란이 있었는데 그 삼정의 문란의 그것 때문에 봉기가 일어났던 게 홍경래의 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세도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게 이 홍경래의 난인 것 같아서 요거를 올렸습니다. 했더니 맞았어요. 다른 것들은 잘 몰라도 이 홍경래의 난은 이 기억이 나더라고. 다음 자 김옥균 그리고 일본 공사와 함께 일으킨 뭐죠?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은 끝난 이후에 청과 일본 간에 공동 군대를 파견해서 공동 철수를 한다는 텐진 조약이 체결이 됐었죠. 그래서 요것도 뭐 쉽게 풀었고요. 최시영 뭡니까? 최재우에 이어서 이대교주 동학이죠. 동학이 북접 남접이었나요? 그래서 그 걔네를 다 합쳐서 팔을 통일시키는 포접제를 썼다고 기억을 해서요. 뭐 했습니다. 나머지는 동학이랑 애초에 관련이 없던 지문이라 이것도 뭐 쉽게 풀 수 있었고요. 포츠머스 조약 이거 러일 전쟁이잖아요. 러일 전쟁 도중에 일본이 우리가 혼란한 틈을 타서 독도를 불법 편입을 시켜버렸죠. 아관 파천은 러일 전쟁보다 한참 전에 있던 거고 러시아 저령도 조착 이거 X 한 거는 러일 전쟁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던 거였고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은 이모곤란이었고 제너럴 셔머노는 한참 전에 신미양요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30번까지는 솔직히 나쁘지 않게 풀었어.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였지.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위정척사 운동의 대표주자 누굽니까? 최익현이잖아요. 근데 내가 최익현이 흥선대원군한테 이제 물러나셔야 합니다 하면서 고종의 친정에 대한
상소를 올렸고 해서 이게 최익현인 걸 알았어. 근데 이게 깔리는 거지. 최익현이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 근데 이게 을사의병인지 1905년 을사의병인지 1907년 정미의병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지. 아 이거 정미의병이겠구나. 그래서 정미의병에 해당하는 13도 창의군을 골랐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최익현은 을사이병. 을사이병 때 기억해야 될 사람이 신돌석이랑 최익현 있었는데 이걸 내가 놓쳤어. 어쨌든 최익현이라는 양반은요. 을사 조약이 끝나고 나서 이거는 무효다 하면서 네덜란드에서는 헤이그 특사가 파견이 됐고 국내에서는 최익현과 신돌석으로 대표되는 을사의병이 일어났는데 틀려버렸죠. 31번 틀렸습니다. 까비. 자, 또 갑시다. 고종 강제 퇴위 운동 어쩌고 저쩌고를 했다. 이거는 내격상으로는 대한자강회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종 강제 퇴위가 그거잖아요.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헤이그에다가 우리 알려줘 하고 보냈다가 일본이 이걸 왜 알려 하면서 다시 끌고 와서 고종까지 같이 쳐버린 게 이제 고종 강제 퇴위라서 이게 독립협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보안의 황무지 개간권 요거는 이제 1900년대 초반 대한자강의 보안에 요런 거 다 외웠을 때 있었던 것 같아서 바로 요걸 찍었어요. 그리고 요것도 봤는데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이거 신민회였나 신간회였나 그랬어. 그래서 이것도 헌정 연구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대성학교 요거는 안창호 선생님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대성학교. 민족교육을 실시한 거는 신민회인데 대한자강회로 돼 있고 조소왕의 삼균주의. 자, 삼균주의는 뭡니까? 삼균주의가 뭐였죠? 삼균주의가 뭐였지? 어쨌든 삼균주의는 임시정부의 그거였어. 임시정부의 어떤 기반이었고 그리고 임시정부랑 반대되게 약간 사회주의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의열단, 김원봉으로 대표되는 의열단이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을 바탕으로 운영이 됐었죠. 그래서 2번 맞았고요. 나 이거 맞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맞았고요. 하얼빈 뭡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 제가 또 영웅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지금 정부가 세상에 태어나 하는 장부가였나요? 사나이가였나요?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만 기억하면 안 되고 한 동양 평화론이었나요? 책을 저술을 하셔서 요런 내용을 하셨다는. 어쨌든 그래서 안중근 열사는 이토 히로부미. 너무 쉽죠? 자 바로 갑니다.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왔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헌병과 태형 이거 뭐죠? 일제강점기 1910년대 헌병경찰제, 조선태형령, 무단통치,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계기, 중국 오사운동 영향 어쩌고 저쩌고 받쩌고 끝! 해서 회사령까지 있죠. 1910년대에 회사령 있었고 이게 회사령이라는 게 회사를 설립할 때 일본 양반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일본 사람들한테도 너무 번거로운 제도가 되니까 1920년대 한국인들 달래는 기념 해가지고 너네 회사 자유롭게 세워! 라고 신고제로 바뀌는데 이것이 또 일본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어떻게 됐다! 라는 게 34번에 대한 해설이었는데요. 어쨌든 맞았죠? 나이스. 이것도 맞았습니다. 자 대홍수 그리고 관동대지진. 자 관동대지진이 언제였죠? 관동대지진 1920년대. 자 1920년대인데요. 그럼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냐? 경성제국제약 이거 뭡니까? 서울대학교잖아요. 서울대학 생겼잖아요. 1920년대 때. 그래서 요거도 뭐 어렵지 않게 골랐고요. 애초에 1920년대면 얘네도 다 일찍이잖아요. 이거 한참 전이고 국채보상운동 이거는 대한매일신보 시절이니까 패스.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쳐 이것도 1800년대 패스. 전차 개통식 이것도 전에 패스. 그래서 맞춰버렸습니다. 다음 이거 3.1운동이잖아요. 3.1운동의 계기가 되었던 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면서 3.1운동의 계기가 되었고 분화로드 운동 이런 건 다 연관 없는 거니까 이것도 1점짜리였어가지고 너무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 박상진은 저희가 한국사 공부하면 제일 어려운 거 뭐죠? 군대 이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만주 지역의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그리고 나중에 중국 본토로 넘어와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지청천의 한국광복군까지 있는 건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국내 운동 중에서 1910년대 국내 운동 중에서 대한광복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광복회랑 독립의군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광복회에 박상진이 있고 독립의군부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그럼 이건 대한광복회일 거고 대한광복회가 비밀결사 운동으로 꽤나 유명했죠. 공화정을 주장했고요. 비밀결사로 활동을 해서 비밀결사 키워드 잡았고요. 다음
이거 정오에서는 이거 신간회일 거고, 조선혁명서는 이거 신채호, 아까 신채호 선생님의 의열단 맞나요? 의열단. 영릉가 전투, 요거는 영릉가 홍경성 전투의 조선혁명군 양세봉일 거고, 만민공동의 독립협회죠. 아,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이게 뭐냐면요, 일단 답부터 말하면 대한국 국제 1899년, 중추원 관제 개편 1898년, 이거 제헌헌법이죠. 대한민국 제헌헌법, 융의왕제가 이거 순종 때, 신한국 모시기 순종 이때가 이때인데, 내가 이건 얼추 알았어. 다가 무조건 맨 마지막이다.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제국이 아니잖아. 이건 무조건 마지막일 거야. 그럼 일단 다로 가. 다가 마지막이네.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럼 라가 세 번째일 거야. 그치? 그러면 가가 먼저냐 나가 먼저냐인데, 얘는 1년 차이에요. 1년 차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1899년이랑 1898년이에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게 그 광무개혁 때잖아요. 광무개혁 때고 중수원 관제 개편인데, 광무개혁은 내가 알기로는 갑오개혁 이후고, 독립협회 중추원 개편도 갑오개혁 이후인 걸로 기억을 해서 찍었어요. 솔직히 찍었는데 틀렸습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 찍었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나가라다. 고민하는 거 흔적 보이죠? 흔적 보이죠, 이거. 이 중에서 아씨 뭐하지? 하다가 처음엔 이거 했다가 나중에 이걸 바꿨거든요. 틀렸습니다. 두 개 틀렸죠? 아까 최익현의 을사이병과 대한국 국제 문제 틀렸고요. 다음 에네켄 농장이 뭐냐면요, 멕시코 특산물 헤네켄. 그래서 밧줄과 카페트의 원료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 가서 노동하셨던 한국인 분들이 엄청 힘들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도 독립군이 양성이 됐는데 그 이름이 숙무학교죠. 이게 멕시코랑 하와이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는 빅갱 노동자들 숙무학교가 있었고, 하와이에는 그 사진결혼 해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솔직히 이것도 찍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봐봐요. 양전사업, 이거는 내가 광무개혁인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예요. 양전사업이 실시되어 지게가 발급되었다. 요거는 이제 고종이 광무개혁 때 구본 신참, 옛 것을 취하고 새로운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 있게 좀 해가지고, 옛 것 구본에서는 기존의 우리 대한제국의 황제 권한을 강화하고, 신참은 서양의 제도나 방법 등을 좀 들여오는 거였는데, 그 신참 중에 하나가 양전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 초반은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개항기랑 초반은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방공령도 개항기 때 메가타이가 잘못된 겁니다. 1910년대잖아요. 근데 일본의 토지 침탈에 맞서 농광회사 설립과 전국 단위 조직인 조선농민총동맹, 이거 중에서 헷갈렸는데, 일본이 토지를 침탈했다? 토지를 침탈했다가 뭔가 이거랑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번으로 했더니 맞았습니다. 다음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거 그거잖아요. 조선어 연구회?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이게 헷갈렸어. 그 조선어학회랑 조선어 연구회랑 그 신채호 선생님이 쓰셨던 조선사 연구초가 왜 이렇게 헷갈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헷갈렸고. 그러니까 조선어에 대한, 한글에 대한 게 되게 많았는데요, 얘네 둘이 한 묶음이었던 게 기억이 났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했다 라는 게 두 묶음으로 뭉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발매되었으나 우리말 큰사전 편찬이 추진되다가 그것이 일제히에서 막혔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서울역 창고에 있었다, 두둥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췄고요. 그리고 자, 서양식 복장, 모던걸, 모던보이, 새로운 근대 문화가 소개되었다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아침이슬, 사상계, 자유부인, 제국신문,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내가요, 이거는 한국사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이 아리랑이요, 님들 그거 보셨어요? 엄복동 보셨습니까? 엄복동도 제가 문창과 나왔잖아요. 문창과 나와가지고 엄복동이 워낙 그 망작으로 유명했잖아. 그래서 문창과 수업 중에 영화를 비평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내가 선택한 영화가 엄복동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엄복동을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복동 보시면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 이거 하면서 엄복동이 1등 했나요? 갑자기 아리랑을 막 불러요. 근데 그 아리랑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멜로디 있죠? 그 멜로디로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아리랑은 뭡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이 두 버전이 있어. 원래 아리랑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어쨌든 아리랑이 개편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나운규 선생님이 영화 아리랑을 만들 때 그때도 엔딩 크레딧에다가 아리랑을 넣어요. 근데 그 아리랑이, 내가 알기론 그 아리랑이 아리랑 아라리요 하는 그 아리랑이거든요. 이게 틀리면 제가 유튜브 나중에 올릴 때 편집하면서 여기다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아리랑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해요. 서양 일본의 근대 문화가 들어올 때 영화 아리랑이 개봉하면서 그 아리랑의 엔딩 크레딧이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네, 좋았고요. 엄복동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난 솔직히 볼만했어. 솔직히 진짜 볼만했어요. 자, 자신의 아버지 지청천 뭐죠? 한국 독립군 아니면 한국 광복군이잖아요. 근데 1940년 충칭은 중국 본토에 있는 거고, 그럼 중국 본토, 중국 관내로 이동했을 때의 지청천은 한국 광복군의 수장이었고, 한국 광복군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말기에 미국이랑 힘을 합쳐서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을 했는데요. 이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하고 있었잖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어떻게 됐죠?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폭탄 2개가 터졌죠. 저는 히로시마를 한번 가봤는데요. 그때 남아있던 원폭돔도 보고, 어쨌든 그래서 진공 작전을 준비하다가 시도를 했는데요. 이게 일본이 광복되기도 전에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됐고 신탁 통치가 실시되는 계기가 됐었죠. 또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이거 자, 그릇과 생활용품들을 공출과 배급은 일제강점기 민족말살 통치 시기의 키워드 중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가 멀쩡하게 쓰고 있는 이런 키보드 뭐 이런 것들을 일본이 다 가져갑니다. 가져간 다음에 군수품으로 다 돌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를 우리한테 다시 배급을 하는 거야. 이 미친놈들이지 이거. 장난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애국반이라는 걸 조직해서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하였다. 뭐 너무 쉬운 문제죠. 다음 이거는 그거죠. 남북 공동성명이래. 이게 김구 선생님이 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남한 북한 통일정부를 수령 그걸 해야 된다. 통일정부 만들어야 된다. 였는데 결국엔 그게 미소공동위원회나 뭐 이런 거 걸치면서 와해됐고 북한에서는 이미 인민정부가 좀 들어서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유엔의 주도하에 50총선을 개최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 장면 내각 뭐 이런 진행이 된 거죠. 45번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정부 시기 계엄령. 근데 6.25 전쟁 중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표정을 했다. 이거 뭐죠? 우리가 총 대한민국은 9번의 개헌이 있었죠. 9번의 개헌이 있었고, 그리고 6.25 전쟁 중에 개헌이 된 건 발췌개헌이죠. 발췌개헌. 그럼 이건 뭡니까?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정부. 그러면 이승만 정부 때 뭐가 있었습니까?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거 있었고요. 나머지 뭡니까?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이거 박정희 아닌가요? 이건 박정희 때가 맞고요.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김영삼 전국 때죠. 저는 이거 몰랐는데요. 이게 실시되기 전에 저희는 지금 카드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우리 이름이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카드나 통장에 이름을 쓸 때요. 김씨네 아니면 뭐 현교네 가족 아니면 뭐 현교꺼 이런 식으로 약간 예명 같은 거를 썼대요. 김간에, 이간에, 박간에. 근데 이게 이제 실명제가 된 거는 김영삼 때다. 그리고 삼천교육 때, 뭐 전두환 정부 때죠. 그래서 요것도 나쁘지 않게 풀었습니다. 자, 이거 여성 노동운동, 이거 YH 무역, 이거 뭡니까? 박정희 정부 때죠. YH 무역 사건 이후에 부마 항쟁까지 이어졌었던, 그래서 이 긴급조치 철폐 이거 유신헌법 때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던 박정희 정부 끝. 자, 이한열 열사 뭡니까? 이거 6월 민주항쟁이죠. 호원철폐 독재타도 뭡니까? 6월 민주항쟁이잖아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 때 뭐가 있었냐? 이게 전두환 정부의 몰락을 상징하는 민주항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7년 단임제였던 대통령이 5년 단임제로 지금의 단임제로 바뀌는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게 6월 민주항쟁이겠죠. 유신체제 당연히 박정희 때고, 당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 이승만일 거고요. 시민군 이거는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난 이거 모르겠어. 이거 박정희 때 아닌가요? 어쨌든 이걸 틀렸어. 이거 어렵더라고. 문민 정부 요거 키워드 보고 김영삼 대통령 때구나, 김영삼 때구나는 알았거든요. 근데 2, 3, 4번은 당연히 아닐 거고, 이거랑 이거 중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칠레프테이 이 김영삼 아니면 노무현인데 김영삼인가 노무현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 거창 사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긴가민가 한 거 해서 찍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거창 사건이 이게 역사 바로잡기 사업의 일환이었대요.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잡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1951년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 사건이 거창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6.25 전쟁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는 빨갱이라고 불렀으니까 소위 빨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제주 4.3 사건 비슷하게 민간인을 500명 이상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졌고, 칠레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은 이거 노무현 정부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레산 와인을 유독 싸게 먹을 수 있대요. 꿀팁입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제 친구 중에 술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술 좋아하던 친구한테 이거 보여줬죠. 야, 너 이거 알아? 했는데 바로 알더라고요. 칠레 자유무역 협정 알더라고. 와인으로 기억하세요. 칠레 와인이 쌉니다. 왜? 노무현 정부 때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네,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조금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외교장각 도서? 외교장각은 어디에 있죠? 강화에 있잖아요. 외교장각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그래서 강화도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 도서가 전부 다 약탈을 당해서 프랑스로 넘어가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 우리가 임대 형식으로 가져와 있죠. 그리고 자, 강주룡의 고공시위 이거 뭡니까? 1931년도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강주룡이 평양에 있는 을밀대 올라가서 고공농성한 사건이죠. 강주룡 을밀대 고공농성 사건. 제가 이 을밀대를 어떻게 기억했냐면요. 제 플레이 엑스포 갔다 온 영상 보시면 제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일산에 있는 을밀대 평양냉면집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을밀대를 기억해요. 내가 평양냉면을 여기서 처음 먹어봤는데, 네. 그래서 요거는 내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지. 그리고 자,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영국군이 점령한 지역을 찾아본다. 이거 뭡니까? 영국군의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죠. 그래서 4번 아니면 1번이었어. 원종과 애노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은 그거잖아요. 무신정변 때 아닌가요? 아니구나. 신라 때구나. 어쨌든 원종과 애노의 난은 언제입니까? 엄청 옛날이잖아요. 엄청 옛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라 때인지 고려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도 적어도 엄청 옛날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뭐가 있었냐? 라는 역사를 난 배운 적이 없어. 그냥 탐라국이 있었다 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냥 4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사 가채점 결과 91점으로 당당하게 1급으로 합격을 했습니다.